자, 이제 다리 관측 및 행성 관측에 대해서 소개를 해보도록 하죠. 일반적인 별들은 그래 일주 운동하고 그리고 연주 운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년이 주기가 되고 하루가 주기가 되는 것들 말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한평생 쳐다봤을 때는 항성의 위치는 즉 항성들 간의 위치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이 북박이별, 황성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반면 동양도 그렇고 서양도 그렇고 5개 이상한 별들을 봤어요. 일반적인 항성들 사이를 움직이는 5개 이상한 별들, 그게 행성 되겠습니다. 수성과 금성 그리고 화, 목, 토가 들어있는데요. 그놈들은 수성과 금성은 조금 더 다른 행동, 화목, 토와는 조금 더 다른 행동을 보게 된 건데 그에 대한 천동설적인 측면 그리고 지동설로서 설명할 수 있는 측면 이런 것들 다시 얘기해 보도록 하죠. 일단 먼저 달의 관측에 대한 내용들 소개하겠습니다. 태양이 별자리 사이를 반시계 방향으로 움직인다라고 했잖아요. 이 반시계 방향으로 움직이는 게 나중에 적경이 증가되는 패턴이겠고요. 이 적경이 증가되는 게 1년 걸려서 24시 증가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 달은 27.3일이라는 1 항성호를 기준으로 적경이 24시 증가되는데요. 달이라는 놈이 스스로 빛을 내는 존재는 아니에요. 태양빛을 반사하는 존재죠. 그리고 지구 주위를 도네요. 달의 위치 또는 달의 위치에 따른 위상의 관계를 보겠습니다. 태양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러면 제대로 볼 수가 없죠. 이 위치를 보면 사기라 부릅니다. 음력 1일입니다. 여기는 상현이네요. 태양빛을 반사하는 존재다 보니까 이쪽이 보이고 여기 뒤에는 안 보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입장에서 쳐다봤을 때는 여기서 뭐 못 봐요. 쳐다보면 오른쪽 반달. 그래서 상현달은 오른쪽 반달로 보이는 요놈이고 음력 7, 8일께쯤 되겠습니다. 보름달이네요. 망이라는 이름을 쓰기도 하죠. 음력 15일입니다. 흔히 말하는 정월 대보림이라든지 또는 추석 8월 한가위 얘기할 때 그때입니다. 음력 1월 1일 이때 보름달 보겠다고 있으면 돼야돼. 안 나오죠. 여기는 하얀입니다. 얘는 왼쪽 반달인데요. 이쪽 뒤쪽은 안 보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쪽 해질녘에 하얀달 볼 수는 없습니다. 동쪽에 해 뜰 때 남쪽 하늘 보이는데 왼쪽 반달 하얀달입니다. 음력 한 22, 23일께쯤 됩니다. 요 언저리라면 오른쪽 눈썹달로 보이네요. 초승달로 오른쪽 눈썹달의 형태로 보이겠고 음력 3, 4일께쯤 되겠습니다. 이쪽에 있으면 금음달이라고 봅니다. 음력 한 27일께쯤 되겠고요. 여기는 왼쪽 눈썹달의 형태로 보입니다. 여기는 7현이라는 이름을 쓰긴 하는데 별로 중요하진 않습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변화됐습니까? 자, 먼저 싹 생각해봤습니다. 태양과 함께 있어요. 당연히도 태양이 동쪽 하늘에 떠오르는 우리나라의 위치를 잡을 때 동쪽 하늘에 떠오르는 여기는 새벽 6시입니다. 새벽 6시에 동쪽 하늘에 사거의 달도 떠오르고 태양도 떠오릅니다. 언제 뜬다고요? 새벽 6시에 뜨는 되겠습니다. 언제 남중합니까? 낮 12시에 남중합니다. 저녁 6시면 서쪽 하늘에 태양과 함께 져버립니다. 여기가 저녁 6시죠. 그러니까 삭은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저녁 6시에 지는 하겠습니다. 못 봐요. 상에 따라 한번 볼까요? 상에 따라 언제 뜹니까? 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뜬다는 건 동쪽 하늘에 뜨는 겁니다. 낮 12시에 남쪽 하늘에 태양이 있을 때 동쪽 하늘에 상의 달이 떠오릅니다. 문제는 태양이 남쪽 하늘에 있는 이 상황에서 뜨는 상의 달을 볼래야 볼 수는 없어요. 언제 뜬다고? 낮 12시 떴어요. 언제 남중합니까? 하네요. 서쪽 하늘에 태양이 질 때 남쪽 하늘에 상의 달이 남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녁 6시에 남중합니다. 언제 지겠습니까? 하네요. 진다는 건 기본적으로 서쪽 하늘에 지는 거죠. 밤 12시 우리나라 위치를 이렇게 잡아서 밤 12시에 서쪽 하늘에 지는 상의 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볼 수 있는 시간은 이때 볼 수 있네요. 관측 가능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 축성이야. 상현 저녁 6시에 남중하고요. 밤 12시에 지는 걸 볼 수 있고 관측 가능한 시간은 이 정도쯤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달의 저 위에 따라서 보는 시간이 한두 시간 더 왔다 갔다 하긴 합니다만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소개될 수 있습니다. 보름달 태양이 서쪽 하늘에 지고 있을 때 동쪽 하늘에 보름달이 뜹니다. 보름달 저녁 6시에 뜨는 밤 12시가 되니까 보름달 남중하고요. 동쪽 하늘에 태양이 떠오를 때 서쪽 하늘에 보름달이 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름달이라면 밤이라는 시간 내내 볼 수 있는 거죠. 하얀 달을 볼까요? 달이 하얀 달이 있습니다. 밤 12시가 되니까 동쪽 하늘에 밤 12시가 되니까 동쪽 하늘에 하얀 달이 떠오릅니다. 밤 12시가 되니까 하얀 달이 뜨는 그리고 동쪽 하늘에 태양이 떠오를 때 남중하는 하얀 달을 봅니다. 이때 볼 수 있죠. 물론 하얀 달이 지긴 합니다. 서쪽 하늘에 지네요. 언제 집니까 하면 태양이 남쪽 하늘에 있는 낮 12시가 되면 지긴 합니다. 근데 해 뜬 뒤부터는 이제 하얀 달 볼 수가 없는 거죠. 남중하는 시각을 보니까 저녁 6시 남중했다가 밤 12시 남중 시각이 늦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남중 시각이 늦어집니다. 지는 시각은 어떨까요? 지는 시각도 늦어지죠. 뜨는 시각도 늦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즉 달은 매일 50분 정도 늦게 뜨고 남중하고 지게 됩니다. 달이 지구 주위를 공전하는 과정에서 매일 50분 정도 늦게 뜨고 남중하고 지는 걸 보게 됩니다. 초승은 어떨까요? 초승달
서쪽 하늘에 태양이 지고 있을 때 남서쪽 하늘에 보이네요. 밤 9시 정도 되면 서쪽 하늘로 초승달이 집니다. 언제 진다고? 밤 9시 정도면 집니다. 해진 뒤에 한 3시간 보내요. 금음달이요? 밤 12시에는 아직 금음달이 보이지 않습니다. 한 새벽 3시쯤 되니까 동쪽 하늘에 금음달이 뜨네요. 금음달 뜨는 시각은 한 새벽 3시쯤 뜨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문학 작품에 달에다가 사람의 감정을 대입하는 감정이입을 시킵니다. 우리는 초승달을 쉽게 봅니다. 해진 뒤에 그냥 쉽게 초승달 볼 수 있죠. 금음달을 보려면 언제 봐야 되겠습니까? 그런가요? 금음달을 아침. 새벽 3시쯤에 동쪽 하늘에 이제 막 떠오르는, 그리고 해 뜰 때 남동방에 살짝 있는 그 시간대에만 금음달을 볼 수 있습니다. 금음달을 보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야 되겠네요. 그때까지 일하거나 아니면 그때 일한다고 나오는 사람들이죠. 흔히 새벽 공기 맡으면 집에 가는 귀가하거나 아니면 출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삶이 조금 고된 경우들이 많은 것 같네요. 그래서 금음달에다가 사람의 감정을 대입하는 문학작품 보면 보통 시리다라는 말을 많이 써요. 시리다. 감정이 새벽같이 일한다고 나오는 사람이라든지 그 새벽에 이제 퇴근하고 들어간 사람들, 삶이 고되고 힘들고 그런 거에 대해서 내 감정을 달에 대입하면서 시리다. 아니면 그 새벽에 군인들 총을 쏜다고 했을 때 이해됐어요? 정리해 주십시오. 저녁 6시 태양이 서쪽 하늘에 막 지고 있는 상황이네요. 관측자 입장입니다. 초승달 어디 있다고? 남서쪽 방향에 초승달이 이렇게 있게 되네요. 상해달 남쪽 하늘에 상해달이 있겠고요. 보름달 이렇게 있습니다. 음력 3, 4일께쯤, 음력 7, 8일께쯤, 음력 15일께쯤. 이해됐습니까? 같은 시각 저녁 6시에 찍었습니다. 달의 위치가 서쪽에서 동쪽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달의 위치가 서에서 동으로 갑니다. 반시계 방향으로 갑니다. 이것을 오늘 아까 말했지만 달 뜨는 시각이 매일 50분씩 늦게 뜨고 남중하고 진다는데요. 매일 50분, 여러분들 1시간에 15도 움직이는 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치? 그래서 매일당까지는 약
13도 정도. 어느 쪽으로 간다고? 서에서 동방향으로 간다고요. 이해됐어요? 서에서 동으로 가는 걸 우리는 반시계 방향으로 간다라고 얘기하고, 달이 반시계 방향으로, 그래서 달이 적경이 증가되는 타임이 되겠습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이건 얼마든지 밤 12시의 장면을 그린다든지 아니면 새벽 6시의 장면을 그려도 상관없겠죠. 밤 12시에는 이제 태양 위치를 제시할 필요는 없겠고요. 밤 12시에 서쪽 하늘에 하얀 달이 짙게, 남쪽 하늘에 보름달이 남중하게, 동쪽 하늘에 하얀 달이 막 떠오르는 그림을 그리면 되겠네요. 음력 7, 8일께쯤, 음력 15일께쯤, 음력 22, 23일께쯤 얘기하고 있습니다. 새벽 6시 태양이 이제 동쪽 하늘에 막 떠오를 때 관측자 입장입니다. 금은 달이 이쪽에 있겠고, 하얀 달이 남중에 있겠고, 보름달은 서쪽으로 져 있네요. 22, 23일께쯤, 음력 27, 8일께쯤, 보름달 음력 15일입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매 1당으로 따지면 달이 서에서 동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매일 50분씩 늦게 뜨고 지는 걸 보게 됩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물론 달의 공전 방향 반시계예요. 서에서 동이에요. 여러분들, 태양이 별자리 사이를 시계 방향으로 돈다 했습니까? 반시계 방향으로 돈다 했습니까? 태양이 1년간 별자리 사이를 반시계 방향으로 돈다 했습니다. 태양은 반시계 방향의, 즉 연주 운동을 보게 됩니다. 항성의 적경은 바뀌지 않는 상태에서 항성들 사이를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게 적경이 하나되는 거라고 했는데요. 반시계 방향. 달도 마찬가지 그렇게 서에서 동방향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달도 반시계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태양은 1년 걸려서 별들 사이를 한 바퀴 돌아오고, 달은 1일 항성을 27.3일, 선생님 음력 한 달은요 1상목이라 부릅니다. 어쨌든 달은 1일 항성을 기준으로 24시 별자리 주위를 한 바퀴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이 행성들이 꽤 재밌네요.
이 행성들은 대체로 반시계 방향으로 움직여요. 별자리 사이를. 그러다가 시계 방향으로 움직일 때가 있습니다. 대체로 반시계 방향으로 움직이다가 이거를 우리는 순행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러다가 가끔 시계 방향으로 움직여요. 역행이라고 부릅니다. 이후에 다시 순행하는 것을 봅니다. 반시계 방향, 시계 방향, 다시 반시계 방향. 행성들은 이런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행성들의 운동에 대해서 옛사람들은 저희는 왜 저리 움직일까? 역시 신이 만든 천체니까 신이 만든 특정한 주기에 맞춰서 인간이 모르는 주기에 맞춰서 운행해 보고 결론을 내게 됩니다. 천동설이죠. 대표적인 천동설 주장학자가 누구예요? 프탈로마이스는 그걸 집대성했고요. 문화생지에 대해서 똥싸지른 유명한 과학자 있죠. 아리스토텔레스. 예, 아리스토텔레스요. 그래서 이 행성들의 운행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요. 내 행성이 훨씬 더 복잡해요. 물론 옛사람들은 내 행성이라는 개념을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수성과 금성은 한밤중에 볼 수가 없습니다. 남쪽안에 볼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옛사람들은 태양과 함께 수성과 금성이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그런 얘기를 하게 된 겁니다. 일단은 그 옛사람들의 생각은 잠시 놔두고 태양이 이렇게 있었더래요. 좀 굉장히 과장된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여기 지구를 준비해봤습니다. 관측하는 지구를 준비했습니다. 지구에서 태양을 바라볼게요. 남쪽 하늘에서 우리나라가 남쪽 하늘에서 태양을 바라볼게요. 낮 12시에 남쪽 하늘에서 태양을 바라볼게요. 그렇게 태양을 절반 삼아서 이쪽 방향을 생각해봤습니다. 남쪽에서 태양을 바라봤습니다. 이쪽 방향은 동쪽 방향입니까? 서쪽 방향입니까? 우리나라 준비했습니다. 남쪽 하늘이고 이쪽이 동쪽입니다. 이해됐어? 낮 12시에 태양을 남쪽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태양의 반절, 왼쪽 반절은 동쪽 방향입니다. 그래서 태양은 그 왼쪽 반절을 동쪽 방향, 동방이라고 칭합니다. 그럼 뻔뻔한 이쪽은 서방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정리해 주십시오. 이 행성들은 기본적으로 내행성과 외행성을 구분할 수 있죠. 지구보다 안쪽 공전궤도를 돌아요. 수성과 금성 얘기하고 있습니다. 외행성이요? 화, 목, 토. 사람이 맨눈으로 관측할 수 있는 행성들은 수성과 금성 그리고 화, 목,
4%까지입니다. 뒤에 것들은 이제 망원경이 더 필요해요. 그래서 동양에서는 음양, 달, 태양, 음양에 오행합니다. 오행, 그 오행이 요 다섯 행성들입니다. 알고 보니까 월요일 날 화, 수, 목, 금, 토, 일이죠. 일주일에 그 이름을 붙인 것도 그런 식으로 붙인 거네요. 이 내행성, 수성과 금성과 같은 내행성은요, 해진 뒤 서쪽 하늘에서 관측되거나 아니면 해 뜨기 전 동쪽 하늘에서 관측이 됩니다. 해진 뒤 동쪽 하늘, 남쪽 하늘 안 보여요. 해 뜨기 전에 서쪽 하늘이나 남쪽에서 보이진 않아요. 물론 북쪽 하늘이 더더욱이요. 왜 이렇게 특정 방향에서만 보일까에 대해서 하늘 돌아야 하는 천동설도 적당한 설명을 해줬습니다. 반면 외행성 화목토는 한밤중에도 남쪽 하늘에도 얼마든지 볼 수가 있었더래요. 그래서 새빨간 거짓말 제1탄, 나는 남쪽 하늘에서 금sol 받아 안 된다는 얘기예요. 새빨간 거짓말 제2탄, 나는 한밤중에 금sol 받잖아. 될 수가 없어요. 그럼 도대체 왜 특정 시각에 특정 방향에서만 볼 수 있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당연히 한밤중이면 우리나라 위치를 여기 잡아서 한밤중이면 본래 볼 수가 없죠. 내가 웬만하면 동방 쪽은 붉은색으로 쓰려고 노력합니다. 해진 뒤에 불그스름한 노을과 함께 보이기 딱 좋은 게 해진 뒤에 금성. 요즘에 금성이 해진 뒤에 서쪽 하늘에 보이고 있습니다. 서쪽 하늘에 태양이 지고 있는 저녁 6시 정도의 우리나라를 적어놨는데요. 붉은 노을과 함께 그렇게 적어놨습니다. 반면 아침 노을 뜰 때는 금성이 안 보여요. 잘 이미 밝아져가지고 제대로 안 보여요. 그래서 새벽녘에는 해 뜨기 전에 하늘이 아직 깜깜할 때 또는 이제 막 푸짐하게 연명이 밝아올 때 그때 동쪽 하늘을 가리키겠습니다. 좀 전에 태양의 이쪽 왼쪽 반구를 뭐라 불렀다고? 동방이라 불렀는데요. 금성의 공전궤도의 이렇게 왼쪽 반구를 가지고 이 금성의 위치를 동쪽 방향에 있다 해서 동방의 위치에 금성이 있다라고 씁니다. 금성이 동방의 위치에 있을 요 라인 쪽에 있다면 해가 서쪽에 진 뒤에 남서쪽 하늘에 보이게 됩니다. 해진 뒤 서쪽 하늘에 관측되는 것은 비너스 금성이 동방의 위치에 있을 때입니다. 반면 금성이 이쪽 라인에 있으면 서방에 있다고 하는데요. 이 금성이 서방에 있을 때는 해 뜨기 전에 동쪽 하늘에 비너스 금성이 서방에 있을 때는 해 뜨기 전에 동쪽 하늘에서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한밤중에 볼 수 없겠고요. 이해됐어? 서방에 있는 금성은 동쪽 하늘에서 봅니다. 동방에 있는 금성은 서쪽 하늘에 볼 수 있습니다. 남쪽 하늘에서 금성을 볼 수가 없습니다. 알겠어요? 남쪽 하늘에서 금성을 볼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번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데 안 가고 이 나라 이 땅에서만 있다고 한다면 2035년도에 2월 달에 계기 일식이 걸립니다. 계기 일식 걸리면
남쪽 하늘에서 금성을 볼 수 있습니다. 개기일식 걸린데 금성 쳐다보고 있을 거야? 아, 일식 쳐다보지 누가 금성 쳐다봐, 그죠? 이래서 정해 주십시오. 엔간하면 나는 동방은 붉은색으로 서방은 푸른색으로 쓰려고 합니다. 그 이유 얘 있죠? 아침 노을 붉은색 뜰 때는 이미 뭐 안 보여요. 불스름할 때 그때 나 슬쩍 보이는 게 지금 이제 뭐 해가 뭐 뉘엿뉘엿 지고 있을 타임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서쪽 하늘에 금성 좀 보고 오라고 내일 보낼까? 뭐예요? 지금 시각이면 볼만할 것 같아요. 지금 6시 47분, 7시 정도 되고 태양 이제 막 지고 있는 것 같은데. 미세먼지가 많아. 응? 미세먼지가 하긴 오늘은 이제 먼지 착살이라고 하는데, 그죠? 어디 됐습니까? 지구 입장에선 각을 그릴 때 직각방향이네요. 금성이 여기에 있다면 여기를 동방의 최대 이각의 위치에 있다고 표현합니다. 동방 최대 이각. 뻔뻔하게 이쪽에 있으면 서방 최대 이각의 위치에 있습니다. 금성의 동방 최대각은 약 48도가 됩니다. 그래서 해진 뒤에 한 3시간 정도 최대 겨우 볼 수 있습니다. 서방 최대각은 역시 마찬가지. 해 뜨기 전에 약 3시간 정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위치는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근데 태양 뒤쪽에서 보인다 해서 태양 뒤쪽에서 태양과 합쳐진다 해서 외합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기 있다면 태양 앞에서 합쳐진다 해서 내합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천구상에서 태양이 반시계 방향으로 가는 게 적경이 증가되는 방향이라고 했습니다. 달도 반시계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적경이 증가됩니다. 지구도 태양 주위를 공전하긴 하는데 금성이 더 빨리 돌아요. 수성이 더 빨리 돌아요. 그래서 보면은 서에서 서방이에요. 서에서 동쪽으로 도는 이 시간대는 서방 최대가 외합을 지나서 동방 최대까지 갑니다. 이 시간 동안 봅니다. 이해됐어요? 금성이 서방 최대를 지나서 외합을 지나서 동방 최대까지 가는 이 시간은 그 반대의 시간보다는 깁니다. 딱 절반씩이 아니에요. 아까 이각이 몇 도? 48도 직각. 그럼 이쪽으로 각도는 그걸랑 42도 정도 되는 거예요. 이래서 42, 채 90도가 안 되는 각도 동안은 뭐라고? 동에서 서도입니다. 이 시간이 훨씬 깁니다. 서방에서 동방 쪽을 향해 가는, 서에서 동쪽을 향해 가는 적경이 증가되는 시간이 훨씬 깁니다. 순행이라고 합니다. 순리라는 말을 쓰죠. 순리, 순리대로 살아라. 순. 이해됐어요? 반면 반대 방향 가는 이 시간은 굉장히 짧아요. 역행. 역정모의한 사람이 신화 대부분입니까? 아니죠. 몇몇 극소수만이. 그렇죠? 그래서 역행하는 시간은 상대적으로 짧아요. 선생님 그럼 이거 전부 다 역행입니까 하면 이쪽의 접선 방향은요. 접선 방향은 이 접선 방향은 천구에서 뭐 그렇게 크게 움직인 걸 보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 부분
동방 최대 근처, 서방 최대각 근처에서는 청구사에서 꽤 한 곳에 머무는 것처럼 보입니다. 접선 방향이 움직이다 보니까 여기서 여기를 머무를 유를 씁니다. 그래서 실제로 역행하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내합 근처 아주 짧은 시간만 순간적으로 역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역행 시간은 매우 짧습니다. 역행은 언제? 내합 근처에서 겨우 보게 됩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자, 화장 갔다 오고 한 5분만 쉬었다 갈게요.